불안한 당신에게 18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. 불안과 공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불안과 공황을 이겨내고 있는지,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. 이분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운전 중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어요. 이건 공황은 아니고요. 이분은 그냥 차에서 운전하다가 마비되는 것 같이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마침 PDA라고요. 동맥관계존증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맥관이 이렇게 개존해 있는 거예요. 동맥관 개존증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맥관이라는 게 심장에 있는 것들이 이게 어른이 되면서 태어나면서 막히거든요. 이거 동맥관이 안 막히고 동맥관 개존증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. 동맥관 자체가. 그래서 이게 출생 후에 막혀야 되는 것들이 안 막혔던 것 때문에 심장에서 일종의 피가 조금씩 그게 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술을 해야죠. 수술하면 잘 별 문제 없는 건데 이 동맥관 개존증이 수술하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불안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공황을 좀 겪으신 거예요. 이때 이제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위 PDA라고 하는 동맥관 개존증이 또 재발한 거 아닌가? 재발을 안 하죠. 수술한 거기 때문에.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쓰러지셨던 거는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쓰러진 다음에 나오는 어떤 불안과 걱정은 공황장애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지 하면서 했는데 불안이 점점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. 신혼이었잖아요. 신혼인데 했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고 빨리 나야 될 것 같은데도 병이 잘 낫지 않고 입원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잘 낫지 않았답니다. 운전할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게 너무 심해져서 차가 좀 막히고 그러면 어떡하지? 나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주면 어떡하지? 이런 어떤 걱정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되시고 굉장히 발작 같은 증상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더라고요. 비행기 안에서 발작 겪은 적도 있고 우리가 배 안에서 겪으셔갖고 헬리콥터 불러달라고 하신 적도 있답니다. 그 아내가 마침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가졌었는데 이 마비 같은 거 자꾸 겪으면서 한 큰일을 여러 번 겪으셨더라고요.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이런 발작 증상을 겪으셔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아내가 그 임신한 배를 끌고 또 이제 나 줄 것 같다고 했더니 오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걱정이 되니까 정말 그 고속도로까지 찾아오는 일도 벌어지고 야 정말 내 인생 꼬였다. 이게 우리 아내한테 무슨 잘못이냐. 나는 정말 나약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대로 한번 치료해보자.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약도 제대로 먹기 시작하고 약 복용도 좀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스스로 이완하는 방법, 준비하는 방법, 컨디션이 나쁠 때 대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마련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. 이분은 결국은 예기 불안과의 어떤 싸움이었거든요. 불안해지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것들.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제가 마음이 스스로 편해질 수 있는지, 불안이 왔을 때 그걸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을 마련해 놓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.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이분을 면담하고 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일을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하려는 경향이 있다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에서 완벽해야 되고 책임도 다 져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으신 분인데 확실한 게 사실은 없잖아요. 근데 이게 불확실한 일을 겪고 나면 이런 분들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. 이분이 그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건 별 상관이 없거든요. 재발을 안 하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한번 쓰러진 경험을 하고 나서 또 쓰러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.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확실하게 이런 게 저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런 분한테는 그런 어떤 꼼꼼하고 계획적인 분한테는 자기 몸이 쓰러지는 것들, 그 통제할 수 없다는 것들이 너무 끔찍한 거죠.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드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
또 반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불안을 해결하는 뭐 약 챙겨두기, 어디 연락할 때 정하기 하는 그런 꼼꼼함을,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불안을 또 이겨내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우리가 볼 때 불안이 있을 때 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허황된 긍정이 아니라 결국은 구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, 공황이라는 것은 정말 불청객처럼 확실하지 않게 내가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오면 안 돼, 이렇게 넌 절대로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시면은 정말 내가 이 불확실한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요. 절대로 회피하지 마시고 이 한번 온 공황을 잘 다독거리면서 같이 지내다가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팁으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기라는 어떤 팁을 주셨어요.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불안함도 항상 솔직하게 표현합니다. 반대로 불안한 걸 꼭꼭 숨기면 절대로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. 나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고 담아놨을 때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감정이 에너지란 말이에요.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말고 제대로 출구를 찾아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